국회 대통령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국회를 아, 일종의 종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우리나라의 국회를 자기가 명령하면 따르는 그런 어떤 종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이 결국 우리나라 국회 대통령 관계를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실패와 공동체 분열까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은 입법부로서 국회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커진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주연이고 국회는 뭐 비중 없는 조연에 불과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자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낮추고 국회를 높여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를 사는 과거나 민주주의를 사는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둘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정책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제대로 된 정책 결정 과정이 우선된다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에 의한 결정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뢰에 입각한 여야 관계를 형성을 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에 입각한 정책 결정 과정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협치에 입각한 국회 대통령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치에 입각한 국회 대통령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대통령은 크게 네 가지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정치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 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뭐 적극적인 정치적 노력을 펼쳤었던 적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치가 실종됐었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을 좀 만났으면 합니다. 어떤 공식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적인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그런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형성된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야 간의 협상, 타협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연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노력들을 좀 많이 펼치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여야 간의 어떤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은 정치를 선악의 관점에서 재단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선악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식의 적대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협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선악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하고요. 민주주의에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벌어지고 있는 갈등들 중에 요게 맞고 요게 틀리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에선 갈등, 서로 지금 경합하고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타협해서 해결책을 찾아낼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정치를 선악의 관점에서 재단하는 일은 반드시 참아달라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습관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을 동원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동원의 정치, 뭐 요새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이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해서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역할만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동원해서 이들이 직접 갈등하게 만들기보다는 국회라는 공적 영역에서 사회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대통령 세 번째, 그러니까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제보다는 합의제 쪽으로, 그러니까 국회와 같이 어떤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수제보다는 합의제적 방향을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 의사결정 방식과 그다음 대통령의 행위가 모순되면서 여야 간 갈등과 국회 파행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해 왔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일단 합의제에 입각한 국회 의사결정 방식을 존중하고 협치의 정치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을 할 때 대통령은 될 수 있으면 비공개로 진행을 해줬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야 간의 합의 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진행된 이 한국의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 협상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협상을 많은 국민들이 한번 지켜본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협상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이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특히 정파적으로, 그다음 이념적으로 굉장히 극단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세히 그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협의 과정이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좀 버린다든지 혹은 이념적 원칙을 저버린다든지 하는 일을 그런 일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당파적으로 이념적으로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장 원칙을 저버렸다, 배신자다 라고 하는 비판들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의원들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세종대왕처럼 아마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대통령들은.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종실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함께 더불어 의논한다라고 하는 여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군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자신의 신하들과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군주제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